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허스키렌즈로 얼굴을 인식했을 때 학습한 얼굴이면 그 사람이 누군지 그 아이디에 따라서 이름을 매칭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는 우리가 아이디만 가지고 판단을 했었는데 그 아이디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이름이 누구인지를 이 안에 우리 소스코드 안에 집어넣고요. 거기에 따라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쪽에 보면 첫 번째 있는 사람은 쌤입니다. 두 번째 있는 사람은 락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사람도 해볼 건데 여기는 마블리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넣고요. 자, 여기에는 아이디가 1번. 자, 이쪽은 아이디가 1번이 할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2번이 할당될 거고, 여기는 3번 이렇게 할당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을 학습을 시킨 다음 허스키렌즈로 인식을 해 봤을 때 아이디가 1번으로 판정이 되면, 즉 아이디 1번을 받은 학습된 사람이라면 쌤이라고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디가 2번인 사람이라고 확인이 되면 락이라고 출력을 하는 겁니다. 즉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자, 어떤 사용자 또는 이제 출입자겠죠, 출입자. 자, 출입자를 이제 세부적으로 하나씩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서 이 사람들이 언제 출입했는지, 출입 시간이나 체류한 시간, 또 이제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머무른 시간,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다 기록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출입 통제를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순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출입 통제를 하고 출입 이력을 남기는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런 사용자들에 대한 정보를 우리 컴퓨터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런 정보를 기억하기 위한 자료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사용해 볼 자료 구조는 구조체입니다. 자, 구조체와 배열 두 가지를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구조체 배열인데, 자, 구조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본 것처럼 우리가 이 사용자들에 대한 정보를 저장을 할 때, 여기 보면 사용자들에 대한 정보가 결국엔 아이디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이름입니다. 아이디와 이름을 이제 저장할 건데, 자, 이런 것들은 보통 배열로 많이 만들어지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이디 같은 경우는 숫자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디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이름, 이렇게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그 아이디와 이름이 여러 개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만들겠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아이디가 1번인 사람은 쌤이다. 아이디가 2번인 사람은 락이다.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두는 거죠. 저장을 해두고 3번은 누구다. 이렇게 쭉 늘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구조체를 이용해서 우리가 아이디하고 네임이라는 거를 저장을 해두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의 데이터는 배열로 선언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제 구조체 배열이라는 걸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이디를 찾았을 때, 즉 허스키렌즈에서 아이디가 리턴 값이 왔을 때 그 아이디에 해당하는 이름이 무엇인지를 반복문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비교해서 찾아보는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구조체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선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체 변수는 여러 함수에서 접근할 수 있어야 될 수 있으므로 일단은 전역 변수를 일단 만들어 두겠습니다. 이쪽에다가 선언을 하겠습니다. 자, 구조체 하고요. 우리는 이제 출입이 가능한 사람 명단을 만들 거니까 액세스 리스트라고 하겠습니다. 액세스 리스트라고 해놓고, 자, 이 구조체에 들어가는 거는 지금 아이디가 있는데, 자, 아이디는 숫자로 일단 해놓고요. 이거는 아이디, 그리고 이름이 있겠죠. 이름. 자, 이름은 문자형으로 해놓고 한 10글자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조체, 아까 봤던 틀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두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화면상에 이렇게 들어두면, 자, 아이디 그리고 네임 이라고 하는 틀을 만들었습니다. 틀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게 액세스 리스트입니다. 자, list라는 구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 구조다. 이 액세스 리스트에는 아이디하고 이름을 넣을 수 있다라고 일단 만들어 뒀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구조만 만든 다음에 실제 데이터도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쌤, 2번은 락, 3번은 마블리, 이런 식으로 넣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래에다가 다시 이 배열을 이용한, 구조체를 이용한
별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액세스 리스트죠. 액세스 리스트라는 구조체가 있는데,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마이 홈, 우리 집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들 3명까지만 해볼 거니까, 자, 3명을 저장을 하겠다 라고 하고요. 자, 3명 공간을 만들 건데 그 명단을 미리 넣어둘 겁니다. 미리 여기다 넣어두겠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사람, 자, 첫 번째 사람을 이 사이에 넣습니다. 여기에 아이디가 1번이고 이름은 쌤입니다. 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람도 있어야 되겠죠. 아이디가 2번이고 이 사람은 락입니다. 자, 이렇게 그룹으로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넣죠. 3번 더 넣을까요? 자, 3번. 세 번째 사람, 이 사람은 마블리. 뭐 일단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자, 마블리라고 한다 라고 해서, 자, 지금 여기에 이렇게 데이터를 만드는 거죠. 액세스 리스트라는 이 구조가 있는데, 이 구조에 나는 이제 마이 홈이라는 걸 만들 거고, 한 칸, 두 칸, 세 칸을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세 칸을 쓸 거고, 1번에 쌤, 2번에 락, 3번에 마블리, 이런 식으로 넣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집어넣은 다음에 이 각각에 대한 정보를 접근할 때 myhome.id 1번이 얘입니다. 자, 무슨 식이냐면, 자, 내가 myhome이라는 액세스 리스트 변수를 하나 만들었고요. 거기에 첫 번째, 여기가 인덱스가 0번, 1번, 2번 이렇게 갑니다. 자, C연에서는 인덱스 번호가 처음에는 0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0번에는 누가 있냐면 0번에 id, 0번에 id가 있는데, 자, 이 값은 1입니다. 또 myhome, 자, 0번째에 이름도 있는데, 자, 그 이름은 쌤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0번째 아이디, 0번째 이름, 첫 번째, 그리고 1번째 인덱스 번호 1의 아이디는 2, 인덱스 번호 1의 이름을 락, 네임은 락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형태로 데이터들을 우리가 하나씩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걸 알아두고 나머지 걸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먼저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구조체를 선언했습니다. 거기는 아이디하고 이름을 넣겠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구조를 이용해서 우리가 변수 하나 만들었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 3명. 그래서 여기는, 자, 우리 집 출입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자, 명단이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자, 아이디 1번 가진 사람 쌤, 2번 락, 3번 마블리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3명까지 일단 들어올 수 있게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데이터는 준비가 다 됐고요. 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 자, 문을 열어주고 말지 결정하는 거는 여기 있는 프린트 리절트였습니다. 먼저, 자, 루프 쪽에서 우리가 허스키렌즈에서 인식된 결과를 읽어오죠. 허스키렌즈가 인식한 결과를 읽어와서 만약에 아이디가 있는 사람들은 아이디를 우리한테 알려줄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사진 인식하고 봤더니, 얼굴을 인식하고 봤더니 아이디가 없어요. 아이디가 없다 또는 아이디 0번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데이터 줄 겁니다. 자, 그런 데이터를 줘서 이 함수가 실행이 될 건데, 자, 그 받은 값을 가지고 아이디가 1번이면 누구다 그래서 문 열어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죠. 자, 그럼 이 부분을 약간 수정을 해서 이제 우리 거에 맞춰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만큼이 하나의 지금 블럭이었습니다. 자, 얘를 일단 집어넣고요. 탭 이용해서 한 칸 다 집어넣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이디 값이 하나가 읽어오게 되면 그 아이디 값이 우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우리 아두이노에 저장되어 있는 이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냐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인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인덱스 넘버 0번, 1번, 2번 순으로 데이터를 보면서 여기에서 허스키렌즈가 반환한 값, 허스키렌즈가 알려준 아이디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허스키렌즈가 이 사람을 인식을 해서, 자, 두 번째는 이 사람을 인식을 해서 아이디 2번을 우리한테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덱스 넘버를 하나씩 타고 들어가서, 자, myhome.0의 아이디가 1이야? 확인하고요. 근데 아니죠. 자, myhome.1의 아이디가 2야? 라고 확인해서 같죠. 같으면 우리는 myhome.2의 1이죠. 1. myhome.1의 네임을 출력을 해주면 이 락이라는 사람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자, 허스키렌즈에서 인식을 합니다. 이 얼굴 인식을 해서
자, id 값을 2번을 우리한테 알려줬어요. 아두이노한테. 자, 아두이노한테 id 값을 2번 알려주게 되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 먼저 첫 번째 칸부터 봅니다. 어디에 들어있는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 첫 번째 칸을 봐서 여기에 1번 확인했더니 id 값이 1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요. 넘어가서 두 번째 칸을 봅니다. 두 번째 칸을 봤더니 id 값이 2하고 똑같아요. 그럼 아, 이 사람이네. 두 번째 사람이 인식이 됐네 라고 판단하고 이 사람의 이름이 락이라고 저장되어 있으니까 화면에는 락, 하이 뭐 이런 식으로 인사하면서 문을 열어주면 됩니다. 자,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허스키런지에서 인식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미리 저장된 목록 중에 누구에 해당하는지를 찾아서 그 내용을 출력해주고 문을 열어주는 이런 방식으로 수정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너무 지저분하니까 일부 지우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쪽 코드는 필요가 없으니까 일단 지우고요. 이쪽은 약간 사용할 수 있으니까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id 값이 돌아왔을 때 그 해당하는 id 값이 어디에 있는지, 이게 지금 우리가 1, 2, 3 순서로 넣었지만 이게 꼭 반드시 순서로 들어가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반대로 이런 식으로도 저장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보면 자, id 값 1번, 2번, 3번 이거를 이렇게 바꿔도 됩니다. 자, 어차피 id를 가져올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저장해도 되고 반대로 두 번째, 세 번째 자, 이렇게 저장해도 됩니다. 자, 어차피 id 0번에 2 락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 인덱스 넘버 2번에 1번에 3 마블리, 인덱스 넘버 3번에 1번 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죠. 일단 다 찾아볼 거니까. 자, 일단 이렇게 둬도 되고 아까처럼 둬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먼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데이터, id 값이 왔을 때 그 id 값이 무엇이냐 확인해 봐야 될 데이터는 여기에 있습니다. 쭉 0, 1, 2, 3개를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걸 반복문이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건데, 자, 반복문에는 for 그리고 while이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반복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것들은 for를 많이 쓰고 반복 횟수가 확실치 않은 것들은 while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for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for. 자, 폼은 돌리기 위해서 일단 i라는 변수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인덱스 값은 처음에 0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i가 3보다 작을 때까지면 0, 1, 2 이렇게 돌릴 거예요. 자, 그리고 i는 하나씩 증가시킵니다. 자, 그리고 폼은 전체를, 폼은 안에 if문을 둬야 되니까 여기서 중괄호로 묶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중괄호 하나 더 넣어줍니다. 그러면 자, 이만큼이 포문으로 안에 들어가는 거죠. 포문에 중괄호에 묶여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0부터 2까지 0, 1, 2 세 번 반복을 하면서 여기 있는 거 하나씩 탐색을 할 겁니다. 탐색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맞춰서 하나씩 확인을 해주면 되겠죠. 자, 리절트 id 값이 올 건데 그냥 1이라고 비교하지 않고 이제는 아까 리절트 id 값이 이렇게 myhome.id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했죠. myhome.0의 id면 여기에 접근합니다. myhome.1의 id면 여기에 접근하는 거예요. myhome.3의 id면 여기에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비교하는 거죠. id 값을.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정해진 숫자를 쓰는 게 아니라 my home 이라는 게 있습니다. my home이 있고 거기에 i 칸, 자, i번째 my home입니다. i번째 home의 id. 자, 그러면 처음에는 0이었죠. 그래서 my home의 0의 id, 즉 my home의 0의 id니까 첫 번째 칸에 있는 숫자 1이라는 값하고 비교를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서 하나 증가해서 0에서 시작했다가 하나 증가해서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myhome.1.id가 돼서 얘랑 비교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다시 한번 또 포문이 돌면 이제는 myhome 2가 돼서 myhome의 2.id에서 얘가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복문으로 id 값 칸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보면서 허스키렌즈가 알려준 id 값하고 같은지 비교하는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수정을 했고, 그러면 id 값이 같으냐, 허스키렌즈가 알려준 값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구조체 배열에 들어있는 거하고 같은 값을 찾아요. 같은 값을 찾아서, 자, 찾았으면 여기 이제 시리얼 모니터 출력하는 거죠. 시리얼 모니터 출력하고, 자, 리절트 아이디가 여기는 숫자를 넣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이걸 하나 더 복사하죠. 자, 복사하고 하나 더 붙여넣겠습니다. 자, 줄을 바꿀 필요가 없죠. 이건 지우고요. 줄은 여기서만 바꾸겠습니다. 이쪽에다가 myhome.id 지금 확인된 리절트하고 같은 아이디를 여기다 써주는 거죠. 그러면 리절트 아이디하고 같은 값 찾았을 때 그 값을 여기다 써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LCD 클리어는 똑같고, 그리고 이쪽에도 LCD에도 이렇게 뭐 리절트 아이디 몇 번 할 필요가 없겠죠. 여기에 그냥 인사말 넣겠습니다. 이쪽에다가 하이 라고 하고요. 뒤에다가 같은 말을 써주죠. 자, 이거는 줄바꿈이 따로 없으니까 이 뒤에다 바로 LCD에 자, myhome. 이번에 id가 아니라 myhome. 이름을 써주면 되겠죠. myhome. id가 아니라 name. 자, name이라고 넣어주면, 자, 만약에 id가 2번이었어요. 그럼 2번이 같네. 허스키렌즈가 알려준 아이디하고 여기 2번하고 같네. 그럼 그 안에 락이라는 이름이 들어있겠죠. 그 락이라는 이름을 출력해라가 됩니다. 그래서 하이 락 이렇게 출력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놓으면 밑에 있는 이 아이디 2번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죠. 더 이상 이거는 삭제를 하고 자, 이렇게 구문이 더 간단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 뒤에다가는 우리가 아이디 1, 2, 3만 할 거잖아요. 1, 2, 3만 할 거기 때문에 만약에 아이디가 이거가 0보다, 자, 1, 2, 3만 할 거니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자, 작거나 같으면 누군지 모른다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LCD에도 뭐 비슷한 말로 누구지 모른다 그냥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바꿔보자. 너 누구니? 라고 해놓고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문을 닫게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거 싹 지우고, 자, 우리가 사용자 들어올 수 있는 사용자 리스트를 아두이노에 저장을 해둡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우립에 출입 가능한 명단이고 이게 아두이노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용자에 대한 정보는 여기 ID 값, 그 다음에 이름 값입니다. 그래서 이 ID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름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자,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서 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ID, 그 다음에 이게 name이에요. 그리고 이 각각은 인덱스 넘버가 있는데 0번, 1번, 2번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ID 값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아두이노에 저장이 되어 있고요. 자, 아두이노에 저장된 값에서, 자, 리절트 ID 값은 허스키렌즈가 인식한 결과입니다. 사람 얼굴 인식, 학습한 사람 얼굴을 인식했으면 그 ID 값을 알려줄 거예요. 그 ID 값이 여기 올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2번이라는 ID 값이 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봤던 표에 이렇게 돼 있어서, 자, 여기에 지금 다시 한번 순서를 보죠. 자, 2번이 락이죠. 자, 여기에 id고 name입니다. 자, 2번이 락. 그 다음에 3번이라고 되어 있는 게 마블리. 그리고 1번이 샘입니다. 자, 인덱스 넘버가 0번, 1번, 2번 이렇게 붙습니다. 자, 그러면 허스키렌즈가 이제 정보를 확인을 했는데, 인식한 정보 확인을 해보니 그 얼굴이 2번 락이었어요. 자, 이 사람을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절트 아이디가 2예요. 2라는 값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리절트 아이디가 2예요. 자, 2인 상태에서 반복문이 도는 거죠. 처음에 0입니다. 처음에는 0이었다, i 값이 0이었다가, 자, 0일 때 my id의 0이죠. 0.id 값을 찾아요. 그러면, 자, my id의 0번째, 여기가 i입니다. 자, 인덱스고 0의 id 값이 2죠. 자, 이하고 비교해 봤더니 같잖아요. 같아요. 맞으니까 바로 리절트 id 화면에 뿌려주고, 그 다음에 출력하는 게 myhome.id
i.id입니다. 즉 지금 0번째죠. 0번째 아이디를 화면상에 출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LCD에는 hi 첫 번째 줄에 hi라고 하고 그 다음에 LCD 프린터에 myhome.name 즉 이거죠. myhome.0의 name을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hi lock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될 겁니다. 만약에 다시 한번 또 인식을 해봤더니 얼굴에 있는 id 값, 결과 id 값이 1이 왔어요. 1. 자, 1이 왔다고 하면 다시 한번 보죠. 자, 만약에 인식한 값이 1이 왔다. 지금 여기 쌤이라는 사람이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리절트 id 값이 1입니다. 자, 1이면 처음에 이게 0부터 시작을 하죠. 가서 자, myhome.0의 아이디를 비교합니다. myhome.0의 아이디를 봤더니 내가 지금 가져온 값은 1인데 2가 아니죠. 그럼 얘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문장이 실행되지 않고 다시 이렇게 여기도 실행 안 되겠죠. 자, 다시 돌아가요. 돌아가서 1이 갑니다. 자, 이 가서 하나 증가시켜요. 증가시키고 다시 1이 갑니다. 자, 하나 증가시키면 i 값이 이제 1로 바뀌었겠죠. 처음엔 0이었다가. 그래서 이제는 여기가 이제 0이 아니고 하나 증가해서 이제는 1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myhome의 1.id를 봤더니 이거죠. 아닙니다.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맞지 않으니까 또 무시가 돼요. 여기도 무시가 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삥 돌아서 여기로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i 값이 이제 2가 됩니다. 2. 자, 2가 돼서 자, myhome.id 이 거를 봅니다. 이 아이디를 봤더니 1이에요. 같죠? 여기는 아까 봤던 값이랑. 그러면 참이 되니까 이 아래 문장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아래 문장이 실행이 돼서 결국에는 LCD에 여기 보면 쭉 보게 되면 i.name 즉 myhome.2.의 name이죠. 2.의 name이 이거죠. myhome.2의 name. 그래서 이 쌤이라는 이름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동작이 되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아직 그 배열이나 이제 반복문 그리고 구조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조금 더 쉽게 와닿을 겁니다. 그래서 포어문의 사용법, 그 다음에 구조체 배열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으면 그 내용들을 적용해서 이렇게 좀 더 실제적인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이런 시스템들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거에 대한 그 완벽한 이해라기보다는 이런 자료구조, 구조체나 배열 같은 이런 자료구조와 반복문을 이용하면 실제 우리가 쓰는 것처럼 내가 얼굴 인식했을 때 안녕하세요 누구님 하고 인사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다 라는 예제를 한번 구현을 해본 겁니다. 자, 이거 외에도 뭐 사용자를 더 추가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더 가능합니다. 또는 이 사용자를 추가할 때 뭐 다른 그 웹에서 데이터를 가져다가 그 웹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자 데이터를 가져다가 확인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도 가능한데 여기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우리 아두이노 안에 사용자 목록을 미리 넣어두고 그 목록에서 해당하는 인덱스 넘버를 찾아서 아이디 값을 찾아서 출력하는 방식으로 LCD에 출력하는 방식으로 한번 수정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이런 시어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다른 프로그램과도 마찬가지고 이런 자료 구조, 자, 구조체, 배열, 반복문, 자, 포어라든지 while이라든지 또는 선택문, if라든지 else if. 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자기가 익숙하게 쓴다 그러면 정말 그 더 좋은 프로그램들 그리고 더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직접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프로그래밍 문법과 그 다음에 자료 구조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참고로 사용자 목록이 많아지고 또 그 사용자 목록들이 이렇게 어지럽게 배열이 되어 있다면 나중에 검색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어떤 사용자를 찾을지. 그러면 그럴 때는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 자료를 가지고 그냥 아까 여기처럼 순서가 2, 3, 1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뭐 10만 번까지 나가 있다. 그게 막 섞여 있다 그러면 찾는데 되게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 빨리 찾기 위해서 정렬을 하거나 특정한 기준으로 정렬을 하거나 또는 자료를 빨리 찾는 검색 방법 이런 것들도 같이 필요해집니다. 그런 것들을 다 배우는 게 자료 구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면 두 가지 프로그래밍적인 문법적인 부분과 자료구조 쪽을 잘 알게 되면 프로그램을 조금 더 잘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관심이 생기면 더 공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